뉴욕타임스, LA타임스, CNN 등 요즘 미국 주요 언론의 생활문화 섹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K-팝과 K-드라마와 같은 콘텐츠 위주로 다루던 그들이 최근에는 한국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며 탐사 보도까지 감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LA타임스 한 기자가 팬데믹 상황에서 한식당에서 바베큐를 먹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해 미국 유명 배우 및 의사와 함께 실험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 다른 한 기자는 서울까지 날아와 비밀스러운 식당들을 탐험한 후 기사로 게재했죠. 이런 움직임은 미국 사회 내에서 한식이 하나의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미국인 기자의 눈에 비친 한국의 식당,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A타임스의 유틸리티 저널리즘 팀은 사람들의 삶과 깊숙이 연관된 기획 및 탐사 보도를 주로 하는 이들로 현장 경험을 한 후 기사를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팀의 부편집장인 에이다 챙은 평소에 한국 음식을 즐겨 먹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음식을 한데 모아 나눠 먹는 한식당에 가기 꺼려진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운 기획을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식 바베큐 전문점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전염병 전문가인 의사 캐서린 쿼터즈와 굿 트러블에 출연한 배우 셰릴 콜라와 함께 LA에 있는 바베큐 식당으로 향합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가 다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라는 도시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기사이긴 하지만 미국의 정통 언론 중 하나로 손꼽히는 LA타임스에서 유명 배우와 잘나가는 의사를 대동해 기획 보도까지 할 콘텐츠인가 싶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미국 내에서 한국 음식이 사랑받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한 한국식 바베큐라는 예를 들긴 했지만 이 기획은 코로나 시대에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했죠. 어쨌든 한식당에 도착한 이들은 입구부터 이루어지는 체온 체크와 야외에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테이블에 만족감을 표합니다. 대부분의 한식당이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하나의 접시에 서빙되는 국과 반찬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나눠 먹을 수 있을지 설명을 곁들이는데요. 아시아 공동체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가족주의와 같은 공동체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 않습니다. 의사 캐서린 쿼터즈는 한식당에서 식사할 때 실행하면 좋을 몇 가지 수칙을 제시합니다.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으며 반찬을 덜어먹는 별도의 서빙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과 함께 모든 사람이 예방 접종을 했다면 감염 위험은 더 낮아질 것이라 덧붙였죠. 혹시 자신의 입에 닿은 젓가락을 사용한다면 반대로 뒤집어 손잡이 부분으로 음식을 집는 것도 좋다고 충고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만 해도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한식당에서의 식사로 인한 감염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뷔페는 낯선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위험할 수 있으며 뷔페 식당 자체가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죠. 즐겁게 식사를 마친 이들은 기본 위생 수칙만 지킨다면 한식당에서 식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한식당 탐험에 나선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LA타임스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의 음식점이 단독으로 대서특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사를 쓴 이는 미국의 저널리즘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한 최초의 음식 비평가로 널리 알려진 조나단 골드 기자. 그는 이번 취재를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LA에 있는 한국식 바베큐 식당을 3-4차례나 방문했으며 매번 2시간 이상 체류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기사를 통해 LA에 있는 한식당 100정의 음식은 태초의 맛이다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레스토랑으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그릴에 구운 한국식 갈비구이와 100정 특유의 불판에 나오는 계란찜, 콘치즈 구이, 이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와 동치미는 환상적이었다고 표현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평범한 축에 속할지도 모르는 바베큐 식당을 이토록 극찬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한국 식당을 보여주겠다며 아예 한국까지 날아온 LA타임스의 기자도 있었는데요. 식당뿐만 아니라 그곳에 깃들어 있는 문화까지 담아내 많은 미국인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서울의 택시 기사들이 먹는 곳에서 먹습니다. 진정한 삶과 맛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자는 35년 택시 운전을 한 76세 신인균 씨와 함께 서울의 특별한 맛집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곳은 바로 택시 기사들이 주로 찾는 기사식당이었습니다.
기사식당. 말 그대로 운전기사들의 식당인 이곳은 10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7만여 명의 택시 운전사의 단골 식당입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점심시간 후 휴식을 취하고 직장인들이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늦은 오후, 택시 기사들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35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다는 신인균 씨는 순천기사식당의 오랜 단골입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한 그릇을 야채와 생참치와 버무려 오이김치를 올린 뒤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습니다. 이곳의 식사 비용은 겨우 $5. 저렴하고 음식이 빠르게 나와 택시 기사들이 찾는 곳이죠. 한국의 택시 기사에게 그가 어디서 식사를 하는지 물어보면 아마 택시를 타고 있는 동안 대화가 계속 이어질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과대평가된 식당은 물론이고 주인이 바뀌기 전까지 좋았던 식당,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양이 된 어느 식당에 대해서도요. 그는 어쩌면 자신의 아내보다 자주 보는 기사식당의 주인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식당을 찾는 기사들에게 허리가 좋지 않거나 당뇨병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함께 안타까워하는 기사 식당의 주인 말이죠. 이 부분을 읽으니 서울에서 택시를 탄 후 기사님 어느 식당이 맛있어요? 라고 묻는 기자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기자는 식당에서 낙지볶음밥 한 그릇을 먹고 있는 67세 서주원 씨에게 순천 기사식당을 자주 찾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속해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그의 말처럼 식당의 주인은 그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우연히 이 식당을 발견한 후 익숙하고 편안한 맛에 위안을 느낀 서주원 씨는 다른 식당에서는 거의 먹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급속하게 변화된 서울의 도심 속에서 수십 년간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서금자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서금자 씨는 24세부터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순천 기사식당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벽 한쪽이 무너진 허름한 곳에서 처음 식당을 열었던 그녀는 어엿한 식당 건물을 세우게 됐고 여전히 지금도 운전기사들을 맞이하며 직접 요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택시 운전사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춰 불고기, 생선구이, 찌개와 같은 한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LA타임스는 기사식당을 정기적으로 찾는다는 한국계 미국인 음식 블로거 제이슨 김의 말을 인용해 기사식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한국은 급격한 변화에 놓여 있고 기사식당 또한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기사식당이 한번 사라진다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요. 진짜 맛집을 찾고 싶다면 그 지역 택시 기사님들께 물어보라는 말이 있죠. 한국식 정서가 듬뿍 담긴 기사식당을 보도한 LA타임스의 기사를 보니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한 맛집은 어디인가요?